VPC 네트워크의 기초, CIDR과 서브넷 설계 완벽 가이드입니다. 초급 개발자를 위한 VPC와 서브넷 설계 입문서로 도서관 비유로 CIDR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서브넷 분할 전략을 단계별로 배워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VPC의 필요성, CIDR 주소 체계 이해하기, VPC 생성 및 IP 대역 설정,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의 차이, 서브넷 분할 전략, 그리고 서브넷 생성 실습입니다. 첫 번째, VPC의 필요성입니다. VPC는 버추얼 프라이버트 클라우드의 약자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논리적으로 격리된 나만의 네트워크 공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우리 집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VPC를 사용하면 보안을 강화하고 IP 주소를 자유롭게 관리하며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하드웨어를 공유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완벽하게 분리됩니다. VPC 생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의 바토3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AWS VPC를 생성합니다. 먼저 EC2 리소스 객체를 만들고 Create VPC 메서드로 VPC를 생성합니다. 사이즈 블락 파라미터에 70.0.0.016분을 전달하는데 이는 65,536개의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reate 태그즈로 VPC에 이름을 붙이고 Motherfire리뷰트로 DNS 호스트네임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VPC 내부에서 DNS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VPC가 왜 필요할까요? 클라우드 시대에는 수많은 회사가 같은 물리적 인프라를 공유합니다. A 회사의 서버와 B 회사의 서버가 같은 데이터 센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네트워크가 제대로 격리되지 않는다면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 IP 주소 충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VPC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VPC를 사용하면 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CIDR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IDR은 클래스러스 인터도메인 루팅의 약자로 IP 주소 범위를 유연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서울시 강남구 전체를 한 번에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 IP 주소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슬래시 뒤의 숫자는 네트워크 부분의 비트 수를 나타내며 이 값이 작을수록 더 많은 IP 주소를 포함합니다. 16은 65,536개, 24는 256개의 IP를 제공합니다. CIDR 블록 계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의 IP애드레스 모듈을 사용하면 CIDR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IPv 내 네트워크 객체를 생성하면 해당 CIDR 블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넘버 애드레시즈는 전체 IP 개수를 반환합니다. AWS에서는 각 서브넷마다 5개의 IP를 예약하므로 실제 사용 가능한 IP는 5개를 뺀 값입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블록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16블록을 G14 크기로 쪼개면 256개의 서브넷을 만들 수 있습니다. CIDR의 역사와 장점입니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클래스 기반 주소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클래스 A는 1600만 개, 클래스 B는 65,536개, 클래스 C는 256개의 IP를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분류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개의 IP가 필요한 회사는 클래스 B를 받으면 64,536개를 낭비하게 됩니다. CIDR은 1993년에 도입되어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IP를 할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IDR 비트 계산 원리입니다. IP 주소는 32비트로 구성됩니다. 10.0.0.0을 이진수로 바꾸면 앞부분이 00001010이고 나머지가 0으로 채워집니다. 16은 앞에 16비트가 네트워크 부분으로 고정되고 나머지 16비트가 호스트 부분으로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0.0.0.0부터 10.0.255.255까지 총 65,536개의 IP 주소가 이 블록에 포함됩니다. 이에 16승이 65,536입니다.
VPC 생성 시 IP 대역 선택입니다. VPC를 만들 때는 RFC 1918에서 정의한 프라이빗 IP 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10.0.0.08, 172.26.0.012, 192.268.0.016 중에서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10x 대역을 선호합니다. 192.268x는 집이나 카페 와이파이에서 자주 사용되므로 VPN 연결 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PC 크기는 16이 표준입니다. VPC 생성 및 설정 전체 과정 코드입니다. 먼저 바토 3로 AWS에 연결합니다. Create VPC로 10.0.0.016 대역의 VPC를 생성하고 With Until Available VPC가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 Create Tags로 이름 태그를 추가합니다. AWS에서 태그는 매우 중요한데 리소스가 수백 개로 늘어나면 태그 없이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마더파이얼리뷰트로 DNS 설정을 활성화하면 인스턴스의 DNS 이름이 자동으로 할당되어 내부 통신이 편리해집니다. VPC 크기 선택 가이드입니다. AWS는 16부터 28까지 지원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항상 16을 사용합니다. 65,536개의 IP는 충분히 크지만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도 않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라도 16을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서버가 몇 대 없어도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서버가 늘어나고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수백 대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VPC를 생성한 후에는 CIDR 블록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의 차이입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서브넷이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인터넷과 직접 통신할 수 없는 서브넷입니다. 퍼블릭 서브넷에는 웹서버나 로드 밸런서를 배치하고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데이터베이스나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배치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향하는 경로가 있으면 퍼블릭, 없으면 프라이빗입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 생성 코드입니다. 먼저 기존 VPC를 가져옵니다. Create 서브넷으로 퍼블릭 서브넷을 10.0.1.0 24대역에 프라이빗 서브넷을 10.0.11.0 24대역에 생성합니다. 이때 어베일러빌러티 존 파라미터가 중요한데 서브넷은 반드시 하나의 가용 영역에 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 Create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VPC에 연결합니다. Create 루트 테이블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0.0.0.00, 즉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게이트웨이로 보내도록 설정합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을 퍼블릭 서브넷에 연결하는 순간 서브넷이 퍼블릭이 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역할입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VPC와 인터넷 사이의 관문으로 마치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와 같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의 인스턴스가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트래픽이 반드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합니다. VPC 하나당 하나의 인터넷 게이트웨이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를 만든 후 반드시 VPC에 연결해야 작동합니다. 3티어 아키텍처 구성입니다. 웹티어는 퍼블릭 서브넷에, 애플리케이션 티어와 데이터베이스 티어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합니다. 사용자는 웹티어에만 접근할 수 있고 웹티어가 내부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티어를 호출하고 애플리케이션 티어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합니다. 이렇게 계층을 나누면 보안이 크게 향상됩니다. 해커가 웹서버를 공격해도 데이터베이스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각 계층마다 보안 그룹으로 트래픽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NAT 게이트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도 때로는 인터넷에 접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거나 외부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퍼블릭 IP가 노출됩니다. 이럴 때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합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되고 프라이빗 서브넷의 트래픽을 대신 전달합니다. 프라이빗 인스턴스는 NAT를 통해 외부에 접속하지만
외부에서는 프라이빗 인스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단방향 통신만 허용됩니다. 서브넷 분할 전략입니다. 서브넷은 가용 영역별, 계층별, 환경별로 나눕니다. 가용 영역별로 나누면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계층별로 나누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4 크기, 즉 256개 IP가 대부분의 용도에 적합합니다. AWS가 5개를 예약하므로 실제로는 25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으로 인스턴스가 늘어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분할 전략 예제 코드입니다. 2개 가용 영역의 3계층 아키텍처로 서브넷을 구성합니다. 이 A와 EC 각 영역마다 퍼블릭, 앱, DB 서브넷을 만들어서 총 6개의 주요 서브넷이 생깁니다. IP 대역을 보면 패턴이 있는데 퍼블릭은 10.0x 0, 앱은 10.0.1x 0, DB는 10.0.2x 0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들면 IP 주소만 봐도 어떤 서브넷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약 공간입니다. 10.0.40.021은 2048개의 IP를 제공하며 미래 확장을 위해 남겨둡니다. 가용 영역과 고가용성입니다. 서울 리전에는 4개의 가용 영역이 있습니다. 각 가용 영역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 센터입니다. 한 영역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영역은 정상 작동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고가용성을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영역에 서브넷을 만들어야 합니다. 로드 밸런서가 2 영역의 서버를 모두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한 영역이 다운되어도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IP 대역 패턴화 전략입니다. 퍼블릭은 10.0x 0, 앱은 10.0.1x 0, DB는 10.0.2x 0으로 규칙적으로 만들면 IP 주소만 봐도 어떤 서브넷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화하면 관리가 쉽고 문제 해결도 빨라집니다. 또한 미래 확장을 위한 공간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IP를 할당하면 나중에 새로운 서브넷을 만들 공간이 없어집니다. VPC 설계 실전 팁입니다. VPC는 항상 16 크기로 만드세요. 나중에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10x 대역을 사용하되 회사의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VPN이나 디렉트 커넥트로 연결할 때 IP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DNS 호스트네임은 반드시 활성화하고 태그는 네임, 인바이런먼트, 팀 등을 붙여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서브넷 설계 실전 팁입니다. 웹서버와 로드 밸런서만 퍼블릭 서브넷에, 나머지는 모두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하세요. 보안을 우선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도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고가용성을 위해 각 타입의 서브넷을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 만들어야 합니다. CIDR 계산 실전 팁입니다. 16은 65,536개, 24는 256개, 28은 16개의 IP를 제공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값은 외워두면 편리합니다. CIDR 계산기 웹사이트 사이서 잭 사이즈를 북마크하면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CIDR은 VPC CIDR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서브넷끼리 겹치면 안 됩니다. VPC와 서브넷 설계의 기초를 마스터하셨습니다. 이제 VPC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CIDR 표기법을 계산할 수 있으며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분하고 효율적인 서브넷 분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